내가 지금 당장 뭘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되게 단순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면 좋은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면요, 결국에는 지금 이 순간의 전적인 수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의 소망을 적어봐야겠죠. 당연히 소망을 먼저 구체적으로 아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겠죠. 소망을 적으면요, 이 소망을 적은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걸 왜 적었는지. 내가 소망이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떤 결핍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완전하다면 사실 무언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무언가를 바란다는 것은 무언가가 나한테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의 결핍을 먼저 찾아내세요. 그러고 나서 그 결핍을 수용을 해주세요. 아, 이 결핍 덕분에 상대성에 의해서 내가 바라는 그 소망이 존재할 수가 있구나. 소망은 소망 혼자로 존재할 수 없으니까 이 결핍 덕분에 이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바라는 게 만약에 풍요면은, 아, 나의 지금의 이 가난 덕분에 지금 이 순간 풍요로움도 존재를 하고 있구나 하면서 지금의 이 가난을, 원래는 막 혐오했겠죠. 아, 난 가난이 너무 싫어, 막 극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극혐하는 마음이 고마움으로 바뀌겠죠. 왜냐? 이 가난 덕분에, 이 결핍 덕분에 풍요로움이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전적으로 수용을 하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러니까 먼저 소망을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이 소망이 어떤 결핍에서 나왔는지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그 결핍을 수용하세요. 전적으로. 그리고 소망을 이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만약에 합격입니다. 합격을 바라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건강을 바라거나. 그러면요, 건강을 바라시면 사실 건강하지 않은 마음, 혹은 뭐 합격을 바라시면은 합격하지 못한 상태의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시험 합격을 바라는 사람의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것만 바라실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응? 온전한 깨어남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얘가 있기 때문에 얘가 있는 거고, 얘가 있기 때문에 얘가 있는 거니까 둘 모두를 전적으로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전적으로 수용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거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서 결핍 때문에 풍요를 바라면서 얘를 자꾸 피하려는 마음이 있으면요, 얘가 날 따라와요 계속. 그래서 얘를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나는 풍요도 결핍도 좋아, 수용해, 감사해. 이 둘 모두에게 감사해. 이 둘 중에 어떤 게 나한테 와도 상관없어. 그런 전적으로 어떤 게 와도 상관없는 마음이 됐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온전히 머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내려놓을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내려놓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사실은 이 소망을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제 더 이상 이루지 않겠어가 아니라, 내려놓는다는 것은 뭐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잖아요. 그쵸? 이게 내려놓음이잖아요. 될 대로 되라라고 하는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결핍도 좋고 사랑도 좋아, 그냥 아무거나 줘, 다 괜찮아. 전적인 수용이 남잖아요. 이 순간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마음이 남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걸 전적으로 수용하니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온전히 머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균형력 없이, 내 소망을 방해하는 에너지 없이 온전하게 머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집착이 사라지니까. 저자의 경험담 하나만 읽어볼게요. 자, 다이어트 경험담 읽어드릴게요. 다이어트 경험담 뭐 별로 안 신기할 수도 있긴 하지만, 네, 다이어트 경험담을 말씀드릴게요. 나는 살이 잘 찌지 않는 몸일세. 무의식의 관념 회로가 그렇게 형성됐기 때문이지. 그래서 나는 살찌우기 위해서 관념을 재규정을 해야 했네. 정말 부러운 체질이네요. 그보다 살 안 찌는 몸을 만드는 것도 관념의 규정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이 몸 또한 관념의 발현이지. 어떤 외모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드러나는 몸의 형상이 결정이 되네. 다이어트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살이 잘 안 찌는 체질로 인식을 하면 되는 거지.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은 게으른 다이어터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형국이 되지. 그리고 그들은 결국에는 실패할 걸세. 어떤 책에서 심사화만으로 다이어트 할 수 있다더라. 야, 움직이기도 싫고 잘 됐네. 식단 조절도 하기 싫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만 해서 살 빼야겠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네.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고 있는 걸세. 다이어트의 시작은 현재 이 몸에 대한 전적인 허용에 있기 때문일세. 지금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야 재규정의 자격이 생기는 걸세. 그래야 지금 여기에 상대성의 가능태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지. 지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상대성의 가능태 또한 부정이 되는 걸세. 그러니 지금의 몸을 허용해서 인정을 해야 하네. 이때 동원되는 것이 상대성의 사유이지. 다이어트는 민감한 주제이니 조금만 더 자세히 풀어주겠네. 지금의 몸이 생겨난 원인과 조건, 인연관계의 연관성을 고철한다. 그러면은 지금의 이 몸이 존재의 완벽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럴만하기에 지금 이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자, 2번 상대성, 동시성, 전체성을 관한다. 자, 첫 번째 상대성. 날씬한 몸이라는 상대성이 없었다면 지금의 뚱뚱한 몸은 존재할 수 없다. 그렇기에 지금의 이 뚱뚱한 몸은 날씬한 몸에 대한 증거이다. 자, 동시성. 시공간의 흐름 이전에 모든 상대적인 것은 동시에 존재한다. 뚱뚱한 몸이 존재하는 이 순간 날씬한 몸 또한 이미 존재를 하고 있다. 상상을 통해 이미 결과로서 존재하는 날씬한 몸을 볼 수가 있다. 인식되는 것은, 자,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것이다. 이미 있는 것이 아니라면 상상의 대상조차 될 수가 없다. 자, 그리고 전체성. 전체성 안에서의 나는 뚱뚱한 몸을 표현하는 역할을 맡아 날씬한 몸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존재하게 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배역을 온전히 수행을 한 것이다. 이것을 허용한다. 이것을 허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나에게 날씬한 몸을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자, 자네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이와 같은 허용의 과정을 반드시 걸쳐야 하네. 그래야 결핍에 기반한 집착이 사라지네. 이것을 받아들였다면 이제 심상화, 재규정을 하면 되네. 자네는 심상화를 통해서 뚱뚱한 몸이 활동하고 있는 지금 여기에 이 순간이 날씬한 몸이라는 결과에서 펼쳐져 있는 과정임을 인식해야 하네. 또한 현재를 과거의 결과로서 틀에게 편입시키지 않아야 하네. 그렇게 되면 괴리감만 계속되니까 말이야. 이루어진 결과로부터 펼쳐져 있는 과정으로서의 틀에게 편입시켜서 받아들이면 되는 걸세. 그리고 이루어진 결과를 즐기며 지금 현재에 충실하면 되네. 이때는 운동이나 식단 조절, 심상화를 억지로 해야 된다라는 느낌이 없네. 당연한 결과로서 펼쳐지는 당연한 과정이 되는 것이지. 노력이 아닌 당연한 요소로서 변모를 하게 되는 것이야. 자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네. 당연한 과정을 당연하게 행위를 하면 되는 걸세. 네, 다이어트에 대한 경험담을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다이어트가 아니라 뭐 돈을 갖다 넣든 인간관계를 넣든 아니면 뭐 사랑, 연애, 건강 뭐 이런 걸 넣으셔도 똑같은 거죠. 그쵸? 다이어트 하기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특히 살이 너무 안 쪄요. 진짜 제가 맨날 야식을 먹고 제가 막 하루에 뭐 4끼 5끼 먹고 해도 살이 안 쪄요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저는 살이 너무 안 빠져요. 저는 물만 먹으면 살이 쪄요. 저는 진짜 남들보다 조금밖에 안 먹는데 살이 너무 많이 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살은 체질이라서 살이 안 빠지는 체질, 저는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서 저는 몸무게가 조절되지가 않아요. 변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 체중에 대해서도 이미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저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었지만 무려 40kg를 찌워서 60kg에서 100kg까지 만들었었죠. 그리고 100kg가 된 다음에는 살이 안 빠졌습니다. 한 1년 정도를 한 그 체중으로 언저리 체중으로 지냈죠. 근데 이제 제 관념을 바꿈으로 인해서 한 6개월 정도 걸려서 20kg를 또 뺐죠. 20kg. 체질도 내가 살이 잘 찌는 체질, 살이 잘 빠지는 체질, 표준 체중이 잘 유지되는 체질, 먹어 살이 안 찌는 체질 뭐 이런 걸로 있잖아요. 그것도 내 관념에 따라 간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내가 지금의 현실, 내가 지금 살찐 현실,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내가 살이 쪘어라는 그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적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의 이 뚱뚱한 내가 있기 때문에 날씬한 나도 이 상대성에 의해서 존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나를 부정한다는 것은 내가 날씬한 나도 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지금 이 순간을 수용을 하고 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을 그리고 나서 나아간다면은 우리는 이미 결과 속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 결과가 펼쳐질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날씬함은 이미 당연한 결과로서 존재를 하는 거고 우리는 당연한 과정을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당연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가 없다.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인 거죠. 뭐 이거 외에도 뭐 외모, 웨이트 트레이닝, 뭐 휘어진 다리를 교정하는 거, 포르투갈 여행을 하는 거, 그리고 뭐 재회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디스크나 뭐 신장 기능, 콜레스테롤 같은 뭐 병에 대한 거, 병에 대한 경험담, 관절 통증, 죽음으로부터 돌아온 경험담, 14억을 끌어당기는 거, 온전한 인식으로 돈을 만들어낸다, 뭐 6만 유로 끌어당김, 1억 7천만 원 끌어당김 등등 이런 경험담들이 있긴 해요. 이런 것들 궁금하시면은 사서 한번 책을 보시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다 알았다고 하는 분도 하루아침에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14억 끌어당김 뭐 이런 거는 3개월이 걸렸습니다. 3개월이 걸렸고 1억 7천만 원 이거는 3일 걸렸네요. 3일. 내가 지금 당장 뭘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되게 단순해요. 사실은 그냥 여러분들이 매일 명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매 삶의 순간에 감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망 있잖아요. 그 소망을 수용하면 되는데, 그걸 수용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되면 좋고 아님 말고, 되면 좋고 아님 말고가 상대성을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 결과를 원하지만 결과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하면서 결과가 아닌 것도 수용을 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같은 거예요. 그렇게 수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원하는 것들이 생겼을 때. 보물지도라는 책 이런 것도 보면은 그 저자가 유독 소망을 잘 이룬 이유가 소망을 다 붙여놔요. 그리고 기간도 다 써요. 2020년 3월 5일 보충카가 100만 구독자가 됐다, 이런 식으로 써놔요. 그러면은 보통은 사람들이 그 기간을 써놓으면 집착을 하잖아요. 아, 내가 저 기간까지 꼭 이루어야 될 텐데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보물지도 저자는 자신의 비법으로 이렇게 말을 했죠. 나는 그게 되면 좋고 아니어도 상관없다. 아니라면은 나중에 더 좋은 일로 나에게 온다는 것을 안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전적으로 수용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도 전적으로 수용하는 마음, 성공도 실패도 수용하는 마음. 되면 가장 좋지만 안 돼도 상관없어, 안 되면은 뭐 더 좋은 일이 오겠지 뭐 하는 그 정도의 마음, 전적으로 수용하는 마음으로 했던 거예요. 이 사람도. 두려움이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두려움이 올라오는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이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올라오는 것도 사실은 전적으로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올라오는 겁니다. 수용을 하면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로 이 소망과 반대의 결과마저도 수용할 수 있다면은, 전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두려움 없겠죠. 근데 두려운 마음이 남아있다. 뭐냐? 나는 이것만 원해 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마음속에서 나는 이것만 원해 라고 말을 하니까 자꾸 두려운 거예요. 실패가, 내가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걱정되고 두렵고 의심이 되는 거죠.